안녕하세요. 문화이벤트 연출과 학생 여러분, 두 번째 수업이 되겠는데요. 이번에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디지털 마케팅과 관련된 전문가분을 찾아왔습니다. 차원상 교수님인데요. 인사하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는 그 세종사이버대학교의 디지털 마케팅 학과 학과장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홍익대학교 디자인대학원에서 지금 겸임 교수로 또 같이 강의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같은 학생들, 특히 학부 학생들 그리고 대학원생들한테 주로 저는 이제 뭐 디지털 마케팅 그리고 온라인 비즈니스 광고를 가르치고 있는데 저는 원래 백그라운드가 뭐 오리콤이라는 광고 회사에서 처음에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광고 기획자, 그다음에 뭐 이벤트 업무도 좀 했었어요. 업무도 잠깐 했었고 그 후에 이제 여러분들 뭐 들어보신 분은 있을 거예요. 야후 코리아, 야후. 그럼 2000년 초반에 구글 같은 온라인 포털이 되었죠. 거기 한국에서 그 마케팅 담당하는 마케팅 부문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미국에서 이제 저는 이제 공부를 기술 경영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 후에 미국에서 공부한 후에 한국에 들어와서는 IDG 코리아라는 그 외국계 그 IT 미디어 회사에서 한국 지사장을 했었고 그 후에 저는 KT로 옮겼어요. KT에서 이제 인터넷 전략 담당 그리고 광고사업본부장 뭐 그런 광고와 온라인 비즈니스 전반적인 일을 하는 임원을 했습니다. 그 후에 지금 제가 학교로 온 거는 이제 2년 좀 넘었네요. 2년 전에 이제 KT를 그만두고 학교로 와서 학생들 가르치고 책 쓰고 논문 쓰고 컨설팅하고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마케팅이 과연 그 어떤 분야인지에 대해서 학생들이 좀 알기 쉽게 좀 풀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디지털 마케팅 하면 이제 사람들이 되게 오해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마케팅에 디지털을 붙여가지고 이게 뭐 어떻게 하는 거지? 그래서 마케팅도 무슨 개념인지 잘 모르는데 디지털 마케팅까지 해서 이 개념이 되게 어렵다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용어가 생소하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글로벌하게 보면은 이제 디지털 마케팅이라는 게 마케팅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런 ICT 기술, 정보통신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이제 테크놀로지가 모든 산업 구조를 바꾸고 있어요. 패러다임 바꾸죠. 우리 흔히 4차 산업혁명 얘기하잖아요. 4차 산업혁명에 제일 먼저 실질적으로 상용화된 모델이 디지털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광고 홍보학과가 있잖아요, 대학에. 광고 홍보학과에서 어떤 걸 배우냐면 광고와 홍보 PR, 뭐 이벤트 프로모션 이런 것도 배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여태까지 전통적인 오프라인 베이스에서의 광고 홍보를 배웠어요. 근데 이제 디지털 빼고서는 기술을 빼고서는 뭐 이게 실현될 수도 없고 그다음에 학문적으로도 연구도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매체들이 다 여러분들 TV 광고 안 보시죠? 다 유튜브 보고 우리가 모바일에서 다 동영상 시청하고 더 나아가서는 소셜 미디어 통해서 다 소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야지만 광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죠. 근데 여기에서 포인트 하나 더 있어요. 디지털 마케팅은 예전에 광고 홍보에서 하나 더 나가서 커머스까지 영역에 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온라인 커머스, 모바일 커머스, 요새 최근에는 이제 유튜브 활용한 비디오 커머스 하잖아요. 동영상 커머스 이런 것들이 다 디지털 마케팅 영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디지털 마케팅 회사라고들 있어요. 보면은 여러분들 거의 커머스 모델도 광고 예전에 온라인 광고 회사였는데 여기서 갑자기 물건을 팔기 시작했어요. 뭐 페이스북에서 유튜브에서 그러면서 등장한 배경도 보면 커머스 영역까지. 그래서 이전에 광고 홍보 영역에 이벤트 프로모션 영역에 디지털 기술 활용해서 조금 더 고객들하고의 커뮤니케이션 상호작용성을 높이고 더 나가서는 커머스 영역까지 들어가는 이게 이제 디지털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디지털 기술이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소셜 미디어, 디지털 기술 제일 큰 차이는 우리가 고객들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일방적으로 광고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고객들이 뭐 온라인 광고를 보고 아니면 이 온라인 프로모션을 보고 마케팅 메시지를 보고서 반응할 수 있다는 거죠. 반응하고 참여하고 더 나아가서는 콘텐츠를 만들고 고객들이 그 콘텐츠들을 자기 지인들하고 공유하고 확산시키는 새로운 시대가 왔기 때문에 마케팅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도 이제는 전통적인 뭐 광고 홍보 안 하잖아요.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 다 TV 광고하고 신문 광고하고 언론사에 보도자료 뿌리고 이게 다였잖아요. 요즘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요즘은 유튜브 광고 만들고 소셜미디어 마케팅하고 모바일 마케팅하고
콘텐츠 마케팅하고 또 홍보도 소셜에서 홍보하잖아요. 소셜. 그래서 이제 그런 시대로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마케팅이 그냥 디지털 마케팅과 동의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시는 모든 분야에도 다 디지털 마케팅이 녹아 들어가 있고 앞으로 점점 더 진화할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아주 그 전반적인 디지털 마케팅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분들 요번에 투표하셨죠? 자, 요번에 투표한 이런 그 상황들도 앞으로는 좀 달라질 것 같은데 갑작스러운 질문이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투표가 어떻게 발전될지? 전 모바일로 투표할 것 같아요. 우리가 네, 이제 모바일로. 여론조사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여론조사 때 설문지 가지고 면접원들이 일일이 다니면서 다 종이에다 여론조사 했잖아요. 소비자조사. 그러던 건 이제 PC로 이메일로 보내던 시대가 됐었죠. 지금 다 모바일로 하잖아요. 모바일로 하고 우리가 이제 소비자조사도 하기 너무 간단해졌어요. 구글이나 네이버 활용하면은 뭐 누구나 아마추어들도 쉽게 설문지 만들어서 모바일로 공유해서 결과 다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투표도 이제 모바일로 실시간으로 개인 인증해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너무 모바일 확산 잘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앞으로 모바일 투표로 다 바뀔 것 같아요. 뭐 모바일 스마트폰 없는 분들 뭐 대여해드리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즉각적으로 투표 결과도 할 수 있고 뒷단에 이제 정보 보호하고 이 보안의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은 뭐 얼마든지 모바일로 바뀔 수 있는 거죠. 네, 모두들 예상하시듯이 이렇게 모바일로 이제 변화해 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한 가지 그 요즘 이슈가 되는 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온 세상이 떠들썩한데요. 앞으로는 그 이렇게 1대1로 면접하거나 아니면은 다수와 개인이 이렇게 대면하는 이러한 관계가 굉장히 없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이런 캠페인도 계속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태, 행태 이런 것들이 다 변화할 것 같은데 디지털 마케팅도 이와 발맞춰서 조금 더 변화한다면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된다고 예측을 하시나요? 저는 핵심적으로 이제 익명성과 개인화로 갈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그래서 마케팅 메시지 자체도 이제 디지털 마케팅에서 제일 강점이 뭐냐면 우리가 모바일과 온라인을 통해서 고객들의 행동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개인화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모바일이 그 핵심적인 익명화되고 자기가 쓸 때는 익명화된 기기지만 또 그 클라이언트 광고주 입장에서는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 모바일에서 어떤 검색을 하고 어떤 콘텐츠 소비하고 어떤 상품을 구매하는지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개인화된 메시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점점 더 이렇게 대면 접촉이 없어지는 사회가 될수록 개인들의 모바일로 모든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시대가 디지털 마케팅의 핵심으로 등장할 것 같아요. 이미 모바일이란 매체 자체도 미디어 자체도 지금 여러분들 우리나라 광고 매체 중에서 1위의 매체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1위의 매체가 이제 작년까지는 뭐 TV가 사실은 TV가 지상파, 뭐 케이블, IPV 다 합쳐서 모바일하고 거의 비슷했어요. 근데 올해는 역전될 것 같아요. 모바일이 1위의 매체가 되죠. 왜 그러냐면은 뭐 매체 광고비가 많이 몰리는 이유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모바일 소비 시간이 제일 높잖아요. 여러분들 뭐 TV 하루 몇 시간 보세요? 30분? 뭐 말하면 길어야 1시간 반? 모바일 최소한 3시간 이상 보실 거예요. 심한 사람들은 5시간 이상씩. 네. 점점 더 심화될 거고 이 모바일이라는 기계가 꼭 우리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모바일 말 그대로 움직이는 환경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위치에서든지 어떤 시간에서든지 접속할 수 있는 미디어 그 디바이스 이걸 확산될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이 점점 더 이 마케팅에서도 핵심적인 중요한 이제 주제로 등장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모바일이 이제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앞으로는 좀 더 그 커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 모바일로 이제 학생들을 비롯해서 일반 국민들이 사용하는 뭐 SNS 커뮤니케이션 그 툴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유튜브든 페이스북이든 인스타든 여러 가지 SNS 매체가 외국하고 조금 트렌드가 다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외국하고 국내의 어떤 이런 SNS 마케팅에도 조금 그 차이점이 있나요? 그게 이제 한국하고 일본하고 중국이 조금 미국형의 그 미국과 유럽형의 그 서구화된 온라인 모바일 비즈니스 환경과 좀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일 큰 게 메신저예요. 메신저 기반의 그러니까 한국도 여러분들 이제 카톡 기반으로 모든 게 다 일어나잖아요. 카톡 기반으로.
일본은 라인 기반으로, 뭐 중국은 위챗 기반으로 이제 커머스 모델이 슬슬 붙기 시작했죠. 이미 중국은 뭐 위챗에서 다 커머스가 붙어서 모든 모바일 커머스가 다 위챗 기반으로 일어나요. 한국도 마찬가지 이제 카카오 기반으로 카톡 기반으로 커머스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일본도 라인으로 그래서 거기 커머스 기반이 일어나고 거기에 또 결제 없잖아요. 페이먼트가.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는 미국은 근데 그 대부분 미국이나 유럽은 여러분들 뭐 그 왓츠앱이나 페이스북 메신저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말 그대로 그냥 커뮤니케이터의 역할만 해요. 커뮤니케이터 메시지 전달하고 대신에 이제 거기는 컨텐츠 소비를 하는 이제 소셜 미디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예를 들어 핀터레스트 같은 경우 자기가 취향에 맞는 제품이나 뭐 그런 브랜드의 사진을 올리고 공유하고. 근데 한국은 사실 그게 핀터레스트 같은 서비스보다는 그거 카톡으로 다 하잖아요. 카톡을 그렇죠. 통해서 다 해서 모바일에서도 특히 메신저 중심으로, 특히 소셜에서도 메신저 중심으로 통합되는 과정이 한국의 특이점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이 한중일 3개국이 보면은 미국하고는 다른 형태를 좀 보이는 것 같고 그게 점점 더 공고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이 문화 이벤트 연출과를 다니는 이 학생들은 과연 지금 그 어떤 공부들을 해야 될지 어떤 팁을 주시자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이제 뭐 우리가 이벤트, 프로모션 뭐 이런 것들, 세미나 뭐 여러 가지 이 오프라인에서 하던 것들 경험을 주는 거잖아요. 경험을 아주 그 놀라운 경험을 주고 그렇죠, 감동. 그 감동을 주고 그걸 통해서 어떤 브랜드나 어떤 기업이나 조직의 과의 그 고객과의 관계를 갖다 강화시키는 게 이제 이벤트 역할이고 그걸 통해 거기 관심 보인 고객들을 우리의 잠재 고객을 확보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벤트의 목적이죠. 설득시키고 그 자리에서 물론 오프라인 이벤트가 지금보다는 많이 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이런 게 되겠죠. 서로가 오프라인 경험과 온라인 경험을 같이 동일한 경험을 하게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커머스를 한번 생각해보죠. 커머스를 우리가 옷을 살 때 예전에는 매장 가서 샀잖아요. 매장 가서 옷 입어보고 피팅해보고 거기서 거기 일하는 직원들한테 물어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옷을 샀는데 그게 이제 점점 더 이제 온라인으로 들어와서 온라인에서 옷을 사는 구매를 많이 해요. 근데 그게 또 확산이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매장 가서 옷을 입어보고 마음에 드는데 그리고 검색은 모바일에서 해보고 거기서 모바일에서 최저가로 구매하고 뭐 이런 거죠. 근데 거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옴니채널이라고 그러거든요. 옴니채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동일한 경험을 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옷의 이 브랜드가 나한테 굉장히 스타일이 잘 맞고 가성비 뛰어난 브랜드라는 동일한 경험을 줘야지만 구매로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들 같이 한번 고민해보고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학생이지만 앞으로의 어떤 기술 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들, 그게 AR이든 VR이든 홀로그램이든 기타 여러 가지 그 테크놀로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게 필수다. 이런 말씀을 네네. 해주셨는데요. 좀 더 이렇게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기술이 지금 나온 기술들 말고 어떤 새로운 기술들이 또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인공지능에 답이 있다고 봐요. 인공지능, AI. 저도 이제 그 AI 마케팅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최근에 보면은 마케팅 자동화 프로그램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일정한 데이터만 집어넣으면 자동적으로 광고를 만들어주고 온라인 광고를 만들어주고 적절한 매체에 다 뿌려주고 또 온라인 컨텐츠를 가지고서 소셜 미디어 마케팅을 해주고 하는 것들이 최적화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에이터들이 그걸 뭐 그 경험치에 의해서 우리가 직관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자, 똑같이 우리가 AI를 잘 활용한다면은 이게 결국 데이터 분석이죠. 고객들이 어떠한 경험, 이벤트에서 어떤 경험에 이 사람들이 아주 좋은 기억을 갖게 되고 관계를 강화하게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데이터 분석, 그러니까 이벤트가 하고서 거기서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끝나고 나서의 고객 분석, 그걸 특히 인공지능 활용한 고객 분석, 그걸 통해서 새롭게 개선하고 이제 그 온라인으로 확산시키는 그런 노력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서 인공지능 공부들도 하셔야 돼요. 인공지능 과연 우리 분야에 뭐가 쓰일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전 산업군에 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상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산업군에 있든지 뭐 이게 이벤트나 문화행사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전환 시대에서 서바이벌하기 되게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 건 꼭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이제 앞으로의 새로운 기술은 이제 AI 기술이 대세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과 이제 마케팅과도 분명히 결부돼서 이제 발전할 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요거는 약간 번외의 질문인데, AI가 아주 굉장히 발달된 그런 것을 상상하고 만든 영화들이 꽤 있었잖아요. 네네 허 뭐 이런 거 있었죠. 네. 예. 그런 영화들을 보면은 결국에 인공지능 로봇들이 인류를 거꾸로 이렇게 지배하는 이러한 시대를 그린 영화들이 꽤 있었는데, 이런 게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인공지능 학자들도 AI 연구하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윤리 문제라고 얘기해요. 정책과 윤리 굉장히 중요하다. 국가에서 인공지능의 어떤 정책을 갖고 그 어떤 윤리관을 갖고 예를 들어볼까요? 테슬라의 자율주행 자동차가 있는데 앞으로 이제 완전 자율주행차가 나온다고 그래요.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굉장히 큰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갑자기 횡단보도가 아닌 데서 사람이 튀어나왔어요. 근데 세팅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몇 킬로 달리는데 자율주행은 거기서 설 것인지 아니면 그냥 갈 것인지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윤리적이지 않은 판단이 들어가면은 만약에 운전자가 다친다고 하면은 아니 내가 죽을 수도 있다고 하면은 그냥 가겠죠. 사람 치고 가겠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윤리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들 잘 해결해야지만 이런 인공지능과 로봇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그래서 지배해서 우리 터미네이터에 나온 것처럼 전쟁을 하는 세상이 아니라 잘 활용해서 인류가 생산성을 높이고 그 남는 시간에 좀 더 가치 있고 창조적인 일들, 레저 활동에 투자할 수 있게 하는 게 우리 역할이고 앞으로 뭐 그렇게 될 거라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의 역할은 인공지능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활용하는 거. 두 번째는 사실 그거 사람이 설계하는 거잖아요. 코딩도 사람이 하는 거고 그 아키텍처도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더 창의적이고 좀 더 가치 있는 창의력을 발휘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게요. 사실 우리가 논리적인 부분은 인공지능 절대 못 이기겠죠. 여러분들 뭐 아무리 논리적인 사람도 인공지능 이길 수가 없잖아요. 뭐 알파고가 바둑하는 거 봐도 바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지능을 잘 컨트롤하려면 AI가 생각지도 못하는 크리에이티브, 창의력을 가지고서 우리가 모든 문제를 접근해 감성적인 창의력 이게 더 중요한 시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디지털 마케팅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얘기를 이제 차원상 교수님, 박사님과 이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혹시 그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학생들한테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제가 이제 우리 학교 학생들, 특히 학부생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초로 AI 로봇과 취업 경쟁을 해야 되는 최초의 시대, 되게 먼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3년, 4년 후에 취업 시장에서 경쟁자는 AI 로봇.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관리직들, 그 비숙련 노동직들 이런 것들은 완벽하게 대체가 시작되는 시대가 와요. 그 직업들도 없어지겠죠. 대학 때부터 내가 앞으로의 인생의 설계를 최소한 3번의 직업을 바꾸고 인생을 3부작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그런 쪽에 공부도 해보시고 내가 정말 가치 있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는 노력들. 그리고 꼭 잊지 마셔야 될 게 이제 우리 기술을 테크놀로지는 공대생만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로봇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들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한 공부들은 공대생 아니니까 상관없어가 아니라 꼭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해놓으시면은 앞으로 우리가 인공지능과 로봇이 지배하는 시대가 오더라도 거기서 우리가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좀 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일들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자, 문화 이벤트 연출과 학생 여러분, 그 이번 주는 이제 디지털 마케팅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귀한 시간을 내주신 세종사이버대학교 차원상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